수도권을 중심으로 의료기관 집단 감염과 해외 유입 환자가 이어지는 가운데 신규 확진자 101명이 늘었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의정부 성모병원은 오늘 오전에 병원을 폐쇄했고 대형 종합병원인 서울 아산병원에서도 아동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 두 분 모시고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최 평론가님 먼저 네. 오늘도 확진자 현황부터 좀 볼까요? 예. 0시 기준으로 전날 안타깝게 세 자리입니다. 네. 계속 경계를 늦추지 말라는 시그널 같은데요. 101명이고요. 네. 서울 지역이 24명, 경기가 23명. 그런데 계속 이 숫자는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구로 만민교회 확진자들이 집단 감염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요. 네.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정부 성모병원입니다. 네. 지금 확진자는 14명까지 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더 추가가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대구는 대실요양병원 제2미주병원. 네. 그래서 이제 20명이고요. 네. 검역 과정에서의 확진자는 7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유입 입국자들이 또 서울에도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네네. 이 숫자도 우리가 계속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전체적으로 누적은 9,887명. 예, 완치자는 159명이 늘어서 5,567명이 완치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망자는 3명이 안타깝게 늘었고요. 네. 그래서 현재 165명이 됐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 좀 고강도로 시행하고 있다. 그래서 좀 뭐 계약도 늦추고 있고 또 온라인 계약한다라고 하고 이런 와중인데 조금 떨어졌으면 좋겠다 싶은데 좀처럼 떨어지질 않는 100명 선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고강도로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가 어쩌면 이 정도까지 억제하는 수준 정도일 거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완화하게 되면 더 많은 숫자의 환자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그만큼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고요. 지금껏 열심히 노력했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온 거지. 지금 만약에 어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조금만 느슨하게 하면 네. 또 대량의 환자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암시하는 결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이 이제 4월 첫날입니다. 네.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4월 1일부터 네, 바뀌는 것들이 좀 있죠. 바로 이 지난 밤 0시 기준으로 네. 이제 해외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2주간의 자가 격리가 의무입니다. 네. 이건 뭐 권고사항 아니고요. 네. 의무적인 강제 조치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서 출발했느냐 상관없고요. 내국인이냐 외국인이냐 상관없습니다. 예, 그리고 다만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국내에 거주지가 없는 경우에는 네. 예, 정부에서 제공하는 시설 격리를 해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한 하루 10만 원 정도의 자가 부담, 자비 부담이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되고요. 네. 뭐 호텔이나 숙박 시설에서 격리하겠습니다. 이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신의 주소지의 거주지에서 자가 격리가 되거나 아니면 시설 격리를 선택하거나. 그래서 이건 굉장히 엄격하게 취해지는 대목이고요. 네. 4월 1일부터 한 가지는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 소상공인들 고통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원금의 상환의 만기를 연장 신청할 수 있는 게 오늘부터 시작이 되고요. 네네네. 또 이자 상환을 유예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제 지금 다들 어려우실 테니까 네. 신청에 들어가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영세 소상공인도 오늘부터 은행에서 대출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이 어쨌든 금리가 한 1.5% 그러니까 저금리로 이 긴급 자금을 금리는 똑같은데 지금 네. 신청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다르죠. 신용 등급에 맞습니다. 따라서. 신용 등급에 따라서 이제 신용이 좀 어려우신 분들 중급, 상급 해서 이 상급의 경우에는 이제 이 시중은행. 시중은행, 네. 그 중급의 경우에는 이제 기업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대출이 되고 하급의 경우에는 이제 정부 기관에 직접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소상공인 지원센터 찾아가라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네. 어쨌든 저리로 이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최대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네. 활용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꼼꼼하게 좀 알아보시고 또 서류들도 좀 많이 감소화됐다고 하니까요. 네. 좀 도움 받으실 분들은 좀 잘 알아보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또 달라지는 것 중에서 대중교통 관련해서도 저희가 좀 네네네. 알아야 될 것들이 있던데요.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네. 게요. 이 지하철에 많이 의존해서 다니시는데 지금까지는 새벽 1시까지 운행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게 자정 12시까지로 1시간이 당겨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근데 그 이유는 이용객 자체가 한 40% 감소됐고요. 아. 심야에 이용하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뭐 유흥을 하시고 늦게 저녁 귀가하시는 약속들이 그만큼 경우인데 없어졌습니다. 예, 이제는 뭐 밤에 술 먹거나 모임을 할 수가 없죠. 네. 그리고 뭐 이제 젊은 층의 경우에도 클럽을 간다든가 이런 경우는 정부가 엄격하게 이제는 하지 말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제 강권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이유에서 지하철에 한해서는 1시간 단축
해서 이제 운행이 되고 네. 대신에 이제 버스와 택시는 기존과 같습니다. 공항철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운영을 아예 안 한다라는 발표가 있어요. 공항철도는 운행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지난 자정 기준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해외발 뭐 내외국인 막론하고 이제 자가격리지 않습니까? 정세균 총리가 이때 무슨 말씀을 했냐면 네. 사실상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들어오질 마시란 말씀이다. 이 조치의 취지는 이런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항철도가 지금 비어 있는 상태인데 계속 이제 뭐 공회전할 이유는 없는 것이고요. 네. 사실상 당분간 운행은 중단하되 네. 예, 버스나 택시는 운행이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관심이 집중된 확진자 발생 상황들 좀 하나씩 보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소식은 아산병원입니다. 네. 서울 아산병원. 지금 좀 뭐 가장 안타깝습니다. 큰 최대 규모의 병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지금 현재까지는 한 명인데 아동이에요. 예, 아동이고 9살이죠. 그래서 이제 소아병동 1인실에서 이제 입원해 있던 상황에서 확진이 됐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을 통해서 입원을 했고 아, 또 사실은 네. 이전에 병원이 아까 이 언급드렸던 경기도의 의정부 성모병원 네. 우리가 좀 자세히 다뤄봐야 되는데 이곳을 거쳐서 아산병원으로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관련성이 있는 것 아닌가 감염 경로에 대한 또 추정도 가능하고요. 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말씀하신 대로 국내 최대 상급 기관이고 병원인 이 아산병원이 사실상 이제 폐쇄된 상황이고 네. 상당히 많은 수의 의료진이 전수 검사를 했는데 일단 현재까지는 다행히 모두 음성입니다. 접촉자가 많아요. 최대한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인 병실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응급실 통해서 응급실에 와가지고. 있었고 접촉 환자가 있고 접촉 환자의 가족이 있고 응급실에서 이 그 9살 소녀를 보았던 의료진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소아병동 들어와서 또 관련된 의료진이 있고 전체적으로는 500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했어요. 그게 많군요. 접촉 범위를 500여 명으로 봤으니까 넓게 잡은 겁니다. 현재까지는 다 음성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다행인데 계속해서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자막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이 아이가 두통 증세가 24일부터 있었고 25일 날 의정부 성모병원에 먼저 네. 갔었어. 의정부 성모병원 맞죠? 예, 거기에 먼저 갔었습니다. 여기서부터 걸려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아산병원 도착하자마자 바로 검사를 했는데 음성이었던 걸 봐서는요. 아마 잠복기 기간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이 아이는 두통이었는데 아마 머리 안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로 확인이 되고 있어서 두통이 코로나19의 어떤 의심 증상은 이때까지는 아니긴 하지만 열이 나면 사실 두통이 동반되기는 하는데 이 아이는 두통을 유발할 만한 뇌질환이 아마 있었던 거로 확인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두통은 코로나 증상은 상관없는 것 같고요. 네. 아마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는 어디서 노출된지 모르겠는데 의정부 성모에 노출됐든 아니면 의정부 성모병원 전에 노출됐든 간에 아산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검사에서 음성인 걸 봐서는 잠복기 상황에서 입원을 했고 그 상황에서 이제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확인된 것 같고요. 아산병원 상황 물어보니까 의정부 성모에서 환자가 발생을 한 거를 확인을 하고 의정부 성모에서 전원돼 있는 모든 환자들을 찾아내서 검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확인된 아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호흡기 증상은 전혀 없었고,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아이 상태는 괜찮습니까? 네, 상태는 음압병동에서 치료 중이고요. 상태는 안정적이라고 밝히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료진 50여 명이 접촉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네. 또 한 아들이 있습니다. 소아병동이니까 43명 정도 되거든요. 네. 이들은 다행히 지금 이제 다 음성이 나왔는데 이미 아산병원 응급실에 들어왔을 때부터 이 교수님 말씀처럼 네. 일단 코로나19를 의심하고 지속적으로 검사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응급실 때는 음성이었는데 네. 입원 이후에 이제 양성으로 확진이 된 것이죠. 그래도 다행히 이제 음성이 나왔다고 안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네, 이제 네. 주기적으로 검사를 했다는 게 관리는 중요하겠네요. 잘 되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의정부 성모병원도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전 방송 직전까지 확진자가 14명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오전까지 8명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이 발표 드린 내용 우선 이제 중대본 기준으로 0시 기준으로 경기가 23명 확진자가 나왔다는 사실은 이 의정부 성모병원이 8명 확진일 때입니다. 근데 지금 그 이후에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먼저 감염 경로가 어제까지는 조금 이제 불확실했는데 오늘 오전 발표들을 보면 이제 잡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양원에 있던 70대 남성 환자가 사실은 이제 이 의정부 성모병원에 입원하면서부터 여기서 이제 확진이 된 상황이고 또 이 8층 같은 병동에 있었던 80대 여성 환자도 또 확진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어지는 상황을 봤을 때 사실은 이게 29일부터 확진이 시작됐지만 네. 16일경에도 이 70대 남성 환자는 요양원과 의정부 성모병원을
응급차로 오가면서 치료를 받았던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좀 거슬러 올라가서 역학조사가 이루어질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첫 번째 확진자로 지금 보이는 70대 남성. 사망자, 이분은 확진한 지 4시간 만에 확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16일에도 오가면서 치료를 받았고 네. 그리고 29일에 들어왔고 네. 확진이 됐는데 말씀하신 대로 확진된 지 4시간 반 만에 안타깝게 사망하신 분이거든요. 그전에는 음성을 받았었고요. 그전에는 음성이었죠. 자, 그렇다면 감염 경로, 이 지금 70대 사망자, 이 확진자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지, 또 요양원과의 관계는 어느 정도로 우리가 가능성을 봐야 되는 걸까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분이 요양병원에서 상태가 안 좋아져서 이제 의정부성모로 먼저 처음 입원했을 때는 네. 2번 정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음성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다시 요양병원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양성인 거를 봐서는 일단 의정부성모 안에 다른 환자가 이미 있었고 그 상황에서 이 환자가 노출이 돼서 그래서 다시 재입원했었을 때 양성이 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정부성모병의 특정 병동에서 이미 유행이 시작된 상황이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아, 그럼 이분이 첫 번째 감염자가 아닐 가능성이 더 이제 높다고 지금 보시는 예, 거예요? 그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지금 아산병원 아니고 의정부 성모병원 같은 경우에는요, 경기 북부의 거점 병원입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요. 예. 그렇다면 여기에서 감염이 집단 감염이 그것도 됐다면 의료진 공백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보세요? 들어오기 전에 이제 경기도에 있는 이제 방역 관계자하고 이제 얘기를 잠깐 하고 들어왔는데 그렇습니까? 제일 걱정인 거는 지금 경기도 북부 쪽에 이런 그 대학병원 모든 환자의 뭐 응급치료라든지 네. 외상 환자 치료를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학병원이거든요. 의정부성모병원이. 많지 않군요, 경기 북부에. 그 이제 거기서 만약에 치료 못 받으면 이제 서울 시내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나마 한양대 구리병원이라든지 뭐 고대 안암병원이라든지 서울의료원 이 정도까지 내려와서 거리가 적어도 한 상당히 1시간 이상 멀리는데요. 내려와야지 네. 될 수 있는 거리에 응급처치가 가능한 병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좀 그 걱정이 되다가 또 경기도 북부가 상당히 넓거든요, 사실. 그럼요. 상당히 넓은 상황이어서 인구도 아주 많지는 않지만 아주 산발적 되게 이제 흩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의정부성모가 빨리 회복되지 않으면 그런 응급 환자들에 대한 치료가 사실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의정부 성모병원 이제 오늘 폐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는 응급실만 폐쇄됐다고 오늘 전체가 폐쇄가 되는데 회복되려면 검사 끝내고 소독 끝내고 어느 정도 걸린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환자 발생 규모에 따라 다른데요. 이제 백병원 같은 경우에는 뭐 5일 만에 거의 일주일 안에 그냥 회복이 되기도 했지만 은평성모병원은 환자가 계속 발생하면서 거의 3주 만에 이제 병원문을 열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의정부성모에서 좀 환자 수 발생하는 그 상황을 봐서는 일단은 이제 여러 방역 전문가들이 가서 환자 격리나 이런 것들 도와주겠지만 아마 추가 환자가 계속 나온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전수조사하고 있는 건가요?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500여 명 하고 있고요. 네. 또 환자들에 대한 조치도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교수님 말씀처럼 네. 다른 돌발적인 상황으로 확산되지 않는다면 네. 5일 정도 이제 방역 소독 폐쇄하고 6일에는 지금 다시 가동을 하는 것으로 예정은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5일 사이에 추가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 시간은 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아까 70대 사망한 남성 환자 네네. 이분이 요양원이 양주시예요. 그러니까 경기도 북부 일대에도 요양 시설들이 꽤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네네.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주로 이 응급실을 올 수 있는 곳이 가장 가까운 거리가 그러네요. 지금 이제 의정부 성모였던 것인데 이게 코로나19가 네. 문제가 아니고 일반 환자들의 맞습니다. 급하게 갈 곳이 많이 없어지고 그러면 이제 그런 거리가 거네요.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료 공백의 문제는 생깁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구 제2미주병원 관련해서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감염 지금, 경로 관련해서 네. 조금 힌트가 나왔습니다. 네네, 힌트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종사자가 있는데 네. 증상이 있었는데 계속 근무를 했다. 여기서 지금 완전 불감증 아니냐라는 이제 좀 비판과 질책이 또 나오게 된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게 환기 시스템 문제가 아니냐. 그럼 또 우리가 의심하게 되는 게 공기 감염 얘기가 에어로졸 나왔었거든요.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 공기 감염까지는 아니어도 에어로졸로 감염이 된 게 확인만 돼도 사실상의 공기 감염 비슷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가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어제 방역 당국은 그것보다는 접촉에 의한 감염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증거들이 종사자 한 사람이 확진이 됐는데 사실은 이 대실 요양병원이 3층에서 7층이고요. 네. 8층에서 11층이 제2미주병원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흡연자들은 1층 밖으로 나와서 흡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웠는데 모여서 담배 네, 피다가 CCTV 장면을 보니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함께 흡연도 하고. 근데 우리가 정말 흡연 공간은요. 요즘 같은 상황에서 아주 위험한 곳이에요. 흡연자들이
잔기침도 많이 하고 또 이 비말을 많이 뱉어냅니다. 그러니까 위험성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 면역력이 약한 환자들의 경우에는 충분히 옮겼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직접 접촉이 없었다 하더라도 엘리베이터를 공유했다는 거죠. 같은 건물이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이제 어떤 사람 간 접촉에 의한 감염이 위층으로 올라갔을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 건물에 있습니다. 대실요양병원에서 지금 94명이 나왔고요. 제2미주병원에서 134명, 합하면은 200명이 228명인데요. 이런 사태가 벌어진 가장 큰 원인 또 아쉬운 점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계실 거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일 좀 아쉬운 부분들이 네. 이제 요양병원이나 이런 이제 정신병원들 자체가 네. 그러니까 이제 단독 건물을 쓰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큰 건물에 이제 세를 들어서 뭐 이런 병원처럼 두세 층은 딴 병원 또 위는 또 다른 병원 이렇게 막 겹쳐져 있거든요. 청도 대남병원 그랬어요.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들이다 보니까 이제 다른데 상업시설이 밑에도 있는 경우들도 많고 죄송합니다. 네, 이재 예. 교수님 지금 정은경 본부장이 올라와서요. 요거 듣고 말씀 좀 이어가겠습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 중앙방역대책본부장 감염증 국내 브리핑 발생 현황에 듣겠습니다.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일 기준으로 총 누적 확진자 수는 9,887명이며 이 중 해외 유입 환자는 560명, 외국인은 46명이었습니다. 이 중 5,567명이 격리 해제되어 전체 확진자 중에 56.3%가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어제 신규로 확인된 확진자는 101명이었고 격리 해제자는 159명으로 전체적으로 격리 중인 환자는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어제 사망하신 분은 3분 어르신이 사망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신규로 보고된 환자 101명 중에서 서울 지역에서 24명이 신규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서울 지역은 대부분 해외 유입 사례에 대한 보고가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현재 계속 조사가 진행 중인 만민중앙성결교회 관련된 추가 확진 환자가 보고가 되었습니다. 대구 지역은 총 20명의 신규 환자가 보고가 되었습니다. 대부분 많은 부분이 한사랑 요양병원 등 요양병원과 같은 그런 기존의 병원 관련된 집단 발병 사례에 대한 추가 환자가 보고가 되었습니다. 경기 지역이 23명으로 성남 은혜강 교회 관련된 접촉자들의 검사하는 과정에 추가로 확인된 사람들이 보고가 되었고 경기도 지역도 해외 유입 사례가 많은 부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신규로 유행이 발생한 의정부 성모병원 관련된 사례가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검역 단계에서 신규로 확인한 환자는 7명이었습니다. 총 전체 환자 중에서 83.5%가 집단 발생과 연관성이 확인되었고 나머지 10.8%는 조사와 분류가 진행 중인 사례입니다. 주요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소재의 의정부 성모병원 관련해서는 전일 대비하여 6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13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고 현재 입원 환자 및 종사자에 대한 전수검사와 확진자가 발생한 병동에 대한 격리 조치 등의 조사와 조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13명의 환자는 환자 5명, 직원, 종사자가 6명, 그리고 환자의 가족이 2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서울 송파구 소재의 서울 아산병원에서는 입원 환자 1명이 확진되어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해당 환자는 3월 25일부터 26일 의정부 소재의 의료기관인 의정부 성모병원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어 방문 장소와 접촉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해당 확진자와 접촉한 의료진과 보호자는 자가격리 조치하였고 입원 중인 43명의 환자에 대해서는 동일 집단 격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그 노출자에 대해서는 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울 구로구 소재의 만민중앙성결교회 관련해서는 전일 대비 8명이 자가격리 중에 추가로 확진이 되어 3월 25일부터 현재까지 총 41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습니다. 교회 관련된 확진자가 39명이었고 확진자의 2차 접촉자에서 2명이 확인되었습니다. 대구에서는 서구 소재의 한사랑 요양병원에서 전일 대비 11명이 추가로 확진되었고 달성군 소재의 2개 의료기관에서 대실요양병원 3명, 제2미주병원 1명이 추가로 확진되었습니다.
또한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간병인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 중으로 중구 소재의 대구 동산병원, 서구 소재의 한신병원에서 각각 간병 인력이 1명씩 확진되어 추가적인 조사와 조치가 진행 중입니다. 최근 2주간에 그 발생한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분석해 보면 해외 유입이 35%를 차지하고 있고 병원이나 요양병원 등과 관련된 집단 발병 사례가 34.9%, 그리고 교회나 아니면은 다른 사업장 관련된 집단 발생이 6.3%고 나머지 6.6%는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해외 유입 사례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신규로 확인된 해외 유입 환자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36명이 신규로 확인되었고 유입 국가는 중국 외에 아시아 지역이 4명으로 주로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의 국가로부터 유입되었습니다. 유럽 지역이 14명, 미주 지역이 17명, 아프리카는 남아공, 짐바브웨 등 여러 나라를 여행하고 귀국한 1명이 확인되었습니다. 검역 단계에서 7명, 지역사회에서 29명이 확인되었고 어제 그 확인된 신규 환자의 외국인은 3명이었습니다. 전체 해외 유입 환자는 누적으로 560명이고 전체 확진 환자의 5.6%였습니다. 국적으로는 내국인이 514명으로 91.8%, 외국인이 46명으로 8.2%였습니다. 정부는 해외 유입으로 인한 그 감염병의 그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 3월 22일부터 특별입국 절차 등의 검역 절차를 강화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일별 입국자 수가 10,000명 이하, 한 7,000명 내외로 유지를 하고 있으며 4월 1일부터는 단순 입국 목적의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14일간 시설격리 조치를 시행하기 때문에 단기체류 외국인의 입국도 감소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월 초에는 한 주에 90만 명 정도가 입국하였는데 지난주에는 약 5만 5천 명 정도, 일일 약 10,000명이 안 되는 숫자가 입국을 하고 있고 전체 입국자의 규모가 94%가 감소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최근 해외 여러 국가에서 확진자가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또 해외 유입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오늘 0시부터 해외 입국자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가 입국자는 14일간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하고 단기체류 외국인은 시설격리하며 시설격리 비용은 징수를 합니다. 다만 단기체류 외국인 중에 국익, 공익 목적으로 예외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검사는 시행하고 검사 음성인 경우에는 강화된 능동감시를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해외 유입으로부터의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 해외 입국자는 공항 도착 때부터 14일 자가 격리할 때까지 반드시 방역 지침을 준수해주고 보건당국과 검역당국의 조치에 따라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검역이 끝나면 반드시 바로 집으로 귀가하며 자차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해외 입국자 전용으로 마련된 공항버스 KTX를 이용하여 이동해 주시고 이동 중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가 격리 중에 가족 간의 전파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족 간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개인 물품을 따로 사용하고 가족 또는 동거인과의 접촉을 피하는 등 자가 격리 지침을 준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족 또는 동거인도 불가피하게 자가격리 대상자와 접촉할 경우에는 마스크를 쓰거나 또는 2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접촉을 하고 집안의 환기를 자주 시키고 또 손길이 닿는 많은 곳은 적절한 소독제로 자주 닦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의심 증상이 생기면은 즉시 담당자나 아니면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통해서 연락하고 검사를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14일 이내에 입국한 법적인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닌 입국자에 대해서도 가급적 자택에 머무르면서 사람 간의 접촉을 피해 주시고 그리고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유증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바로 자가관리 앱을 통해서 신고를 하거나 보건소 1339를 통해서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4월 5일까지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최대한 집안에서 머무르면서 외출을 자제하고 또 직장에서도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특히 밀폐된 장소에서 밀접한 접촉으로 다수가 모여서 활동을 하는 종교 행사나 실내 체육 행사 등의 행사를 자제해 주시고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조사를 코로나19 국민 위험 인식에 대한 3차 조사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특히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중에 우리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 행동 준수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느 정도 실천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실천율이 90% 이상으로 답변을 하였고, 이러한 위기 시에 더욱 그 빛을 발하는 우리 사회의 연대의식과 참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조사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최근 일주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느 정도 실천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응답자의 96%가 외출을 자제했다라고 답했고, 다중시설 출입을 자제했다고 응답하신 분이 95%, 모임, 종교행사 등을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대답하신 분이 92.3%로 많은 국민들께서 사회적 거리두기 행동 지침을 실천해 주셨습니다. 한편 코로나19로 중요한 결정이 필요할 때 조언을 듣거나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80.5%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또한 이렇게 고립됐을 때 마음을 나눌 사람이 있다라고 응답하신 분이 90.5%였으나 없다라고 응답하신 분이 9.5%였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고립감, 소외감이 심화될 수 있으므로 나부터 손을 뻗어 주변 이웃과 친구들에게 격려와 지지를 보내준다면 각 개인들의 위기 극복을 돕고 또 우리 사회의 심리적인 트라우마를 최소화하는 데 큰 기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대응의 최전선에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의료진들의 노고와 헌신에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리며 또 의료진들의 건강 보호와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근에 전국의 많은 의료인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노고로 대규모의 집단 발병을 통제하고 또 의료 체계의 혼란을 막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의 경우에는 특히 전국에서 자발적으로 의료 지원을 위해 참여해 주신 많은 의료인분들이 계셨고, 또 대구 경북 지역의 의료인들도 이러한 대규모 유행 차단과 또 환자들의 적절한 그 적정 치료를 위해서 혼신의 힘을 모아 코로나19 대응에 진정한 영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역당국은 현재와 보건의료계와 또 전문가들과 협력해서 코로나 방역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이런 그 의료인들에게 존경과 응원을 보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설명 마치고 질의. 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 브리핑 들으셨습니다. 오늘도 역시 해외 유입 환자, 그리고 병원, 요양원, 그리고 교회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고요.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여러분들 많이 협조를 해서 90% 이상의 실행률을 보이고 있다, 감사하다라는 표현도 했었고요. 고생하고 있는 의료진에 대한 감사, 또 박수, 칭찬 얘기가 나왔습니다.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요, 지금 정부 보건당국에서는 5일까지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그대로 끝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황 봐서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상황이 나아지면 뭐 생활방역 형태로 이제 일상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수준 정도로 좀 이제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금 완화하는 방법을 고려했던 것 같은데요.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 지금 정도의 그 90% 이상이 참여하는 고강도의 사회적 그 거리두기를 해야 이 정도가 유지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좀 연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출 상황은 절대 아니다라는. 네, 그런 거죠.